안녕하세요. 교양지도사 안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음식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학원과 같은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홍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 일부의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한 400개 정도 업체를 컨설팅 하면서 음식업이나 서비스업 종들을 한 50% 이상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이 이 홍보 방법들이 먹혔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고 현재의 사업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방법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사업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보통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정의를 내리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는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서로가 살아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작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에 있는 대중들한테 우리의 사업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사업은 이런 거다. 우리 음식점은 이런 메뉴를 제공하고 우리 이 메뉴가 어떤 맛을 좀 내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면 우리의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점 메뉴가 되고 서비스업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미용하시는 분들은 미용 서비스가 되고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피부 관리하는 어떤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학원이면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에 입간판을 세울 수도 있고 현수막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를 저희가 고려해두지 않고 그 방법들을 쓰다 보면 실제로 그 내용들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부터 전달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활새우를 갖고 하는 요리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고 사업장이 또 하필이면 서울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활새우 전문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활새우 전문집이 서울에서 몇 개 없는 곳 중에 우리가 몇 대 맛집 중에 하나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20년을 하셨다?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던 그런 서비스한 비율이 한 5만 명 이상 하셨다. 20년간 5만 명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한 누구누구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인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사람들은 비로소 눈길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가면서 봤던 동네 미용실이 갑자기 굉장한 헤어 디자이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한 것들 뭐냐면 결국 사진 같은 거겠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렇고 외부의 모습은 이렇고 우리가 하는 서비스 모양은 이렇고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점 메뉴 같은 게 어떤 건지 메뉴에 대한 사진도 있을 것이고요. 학원이라면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됐던 우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주얼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준비해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업을 홍보하는 비법 두 번째는
우선 온라인 홍보라고 규정을 지으면 온라인 홍보의 어떤 그 큰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뭐냐면 온라인 홍보라고 하는 건 제가 분류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검색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서 우리의 사업장을 홍보하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 방법.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는 SNS라고 하는 채널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부분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부터 말씀드렸죠. 저희는 제가 온라인으로만 채널로만 홍보하시는 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점, 서비스업, 미용실이나 뭐 피부관리실이나 하는 서비스업들, 그다음에 학원들, 지금 이런 분야에 그 업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업종의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SNS 채널 같은 게 좀 다른 거예요. 물론 SNS 채널로도 그 내용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있는 장소에 찾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포털 사이트부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홍보해 놓고 그 다음에 SNS 채널을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채널에 있어서 특징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포털 사이트는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노출되는 그래서 저희 사업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고요.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뭔가 재미있거나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면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수 있는 태그가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장을 올려줘서 그 사람들에 있는 다 이웃들이나 팔로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 두 가지 채널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부터 먼저 저희가 최적화한 이후에 그 다음에 SNS 채널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홍보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홍보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도를 등록하는 겁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네이버나 어차피 사이트가 몇 개 없으니까요.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나 구글 사이트나 저희가 어떤 맛집이 됐던 강남 삼겹살이 치던 그런 검색을 했을 때 지도에 나타나는 모습들 저희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지도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 컨텐츠를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도 컨텐츠를 먼저 등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곳은 네이버를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죠.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요새는 카카오죠. 다음 카카오 사이트에 그러니까 다음 채널에 저희가 또 홈페이지 그 광고를 등록하는 게 지도를 등록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구글까지 등록하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서는 지도 등록하는 걸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채널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라는 그 항목을 누르시면 거기에 실제로 이제 사업장 명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거 등록하는 게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만약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등록된 업체가 명이 나올 거고 관리자를 교체하실 건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바로 등록하는 창으로 넘어갈 겁니다. 등록하는 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항목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항목들이 비어있는 것보단 채워져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설정하면 시간도 설정해 주시고요. 메뉴가 있으면 메뉴에 대한 명과 가격과 그 다음에 사진도 등록해 주시거나 설명도 넣어 주시면 좋은 거죠. 그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표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 키워드가 5개의 대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대표 키워드는 우리 사업장을 특징 짓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역삼동 미용실 이래로 검색을 해서 찾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대표 키워드에 미용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그 기준을 끌고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삼겹살을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면 뭐 역삼동 삼겹살이라고 검색할 수 있으니 삼겹살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대표 키워드를 등록하실 때 뭐 역삼동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삼동 미용실, 뭐 강남 미용실, 대치동 미용실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등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하는 건 스마트 플레이스는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저희가 등록하는 지도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명이나 메뉴명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항목도 나오고요. 우리 사업장을 소개하는 내용에 있는 항목도 나옵니다.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사진을 채워주실 때는 앞에 있는 5개에 있는 그 사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들을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진들이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아래 저희 상세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저희 설명 내용은 저희 사업장이 이런 사업장이고 뭐 이런 메뉴를 제공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저희만의 장점들을 써 놓으시면 좋습니다. 길게 써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그 긴 내용들을 봅니다. 예, 항상 그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업장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게 정리되어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자기가 검토를 한 이후에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한 이후에는 나중에 기본적으로 저희 수정할 때에는 조회 수정 쪽으로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업이나 서비스업,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업종들은 수정하러 들어가셨을 때 맨 끝쪽에 광고 콘텐츠를 등록하는 게 나올 거예요. 지역 광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광고 콘텐츠를 등록하시면 나중에 광고 시스템으로 뉴스 기사나 블로그 같은 곳에 이런 장소 어때요? 라든지 뭐 핫플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배너 광고식으로 나오는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거기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저희가 신규 등록해서 등록을 한다. 통과가 돼서 등록되고 나면 저희가 수정으로 들어가서 맨 끝부분에 광고 콘텐츠도 등록을 해준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 5개는 저희의 사업장을 찾는 데 되게 좋은 어떤 키워드를 넣어준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사진을 잘 등록해야 된다. 그런 정도를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그게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거점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채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홍보를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채널 구축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채널 구축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거점들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언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저희가 알리기 위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채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고객을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는 네이버 사이트에 등록하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말씀드렸죠.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검색 등록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저희 지도를 등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거기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이 있을 때 한번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먼저 네이버부터 많이 설명드린 이유는 네이버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약 서비스와 톡톡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약 서비스와 톡톡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툴 중에는 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예약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톡이라고 해서 마치 카카오톡처럼 그냥 바로 고객들이 문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채널들을 가입을 하셔서 이 채널들을 스마트 플레이스 저희가 등록한 지도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건 저희가 예약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약 서비스는 우선은 저희가 스마트 플레이스가 등록이 돼 있어야 예약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도부터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예약 서비스를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약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려면 네이버에서 예약 파트너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약 파트너 센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창이 나와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회원가입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면 업체 블록이 버튼이 있거든요. 업체 블록이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저희 지도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끌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면을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장 간단한 홍보 문구 같은 거 넣으시고 뭐 간단하게 거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설정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셔서 승인도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인증번호로 인증받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입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곳에서 그 상품을 등록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음식점이면 뭐 음식점 예약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상품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 미용실이면 뭐 열펌을 뭐 예약을 받는다든지 뭐 커트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서비스별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별로 받으실 수도 있겠죠. 학원 같은 경우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상담 예약 같은 걸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 상품들을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검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검수 신청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검수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면 네이버가 검수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냥 그 검수 완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설정 관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열어주면 그게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연결이 되고 웹사이트에도 노출이 되고 여러 채널로 이게 연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약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 예약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 플레이스로 사람들 끌고 와서 지도를 보여줬을 때 그 내용을 보다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예약을 하실 수 있잖아요. 미용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음식점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예약을 하시게 되면 고객이 우리한테 예약됐다는 거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약돼서 오신 분들이 어떤 성함이나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저희 시스템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잠재 고객 DB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저희한테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약 서비스를 등록하는 이유는 예약을 하신 분들이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용하고 난 다음에 좋았다고 리뷰를 남겨주면 그게 저희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에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리뷰가 쌓이게 되면 저희 사업장을 그 채널을 들어서 보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이렇게 어떤 좋은 의견들을 냈구나 하고 참고를 하고 저한테 오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리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에서 하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채널들이 하나씩 가입돼서 연결되면 이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채널들을 어느 정도는 다 운영하는 공식적인 어떤 업체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최적화돼서 저희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저희 붙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톡톡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메신저 같은 형태인데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불러요. 저희가 톡톡 파트너 센터로 검색을 하면 들어가서 그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톡톡 같은 경우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써서 뭐 사업장 등록증 첨부하면 첨부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채널을 연결만 해주면 톡톡이 여러 군데에 붙어서 저희가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걸로 고객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문의들을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톡톡 서비스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보통 뭐 부동산 쪽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고객과 어떤 사전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톡톡을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면 그 어떤 상품에서 문의하거나 하는 그런 채널로 되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톡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실제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에 그렇게 톡톡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저희가 한 명이라도 그런 어떤 문의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식화된 어떤 그 업체로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톡톡까지도 같이 가입해서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 저희가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고 나면 예약 파트너 센터로 검색하셔서 예약 서비스를 가입하고 연결해 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톡톡 파트너 센터로 검색하셔서 톡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연결해 주면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를 등록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돈이 없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냐?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저기가 아까 스마트 플레이스에 제가 정보 거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든지 저희의 어떤 거점으로 사람들 끌고 와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반응하고 찾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그런 목적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는 요새 무료로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모드라고 하는 홈페이지 툴입니다. 물론 윅스라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맵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어차피 무료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다른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 다른 채널들은 뭐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거는 그런 비용도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는 네이버 채널이기 때문에 가장 연결성이 좋다라는 거. 예. 세 번째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모드가 좋은 거는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바일용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PC용으로도 이제 좀 PC도 좀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얘네들이 좀 더 이제 발전시켜 놨는데 처음에 만든 출발이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굉장히 최적화돼서 잘 보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에 최적화돼서 보인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네이버 모드라고 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이버에서 똑같이 네이버 모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예, 검색하시면 네이버 모드로 들어가는 채널이 나오고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로그인하게 되어 있고 회원 가입하기 바로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나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게 하나의 어떤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있는 홈페이지 만드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툴들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도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만들기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만든 어떤 방법들 다 알려 드릴 거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좋은 건 뭐냐면 언제든지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걸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이거 온라인에 이거 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국가의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컨설턴트 중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좋은 시간에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해보시면 돼요.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곳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을 그냥 일반 분들 중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자금 신청하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컨설팅도 있고요. 근데 그런 컨설팅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일수가 좀 길어야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리듬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이 그나마 일수가 더 많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다른 기관들은 한 2번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날수가 적어서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모드를 그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만들고 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바로 노출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또 지도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스마트 플레이스로 들어가셔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셔서 보는 화면 중에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홈페이지도 연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완성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스마트 플레이스, 예약 서비스, 톡톡 서비스,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까지 4개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정밀하게 연결하면 이게 4종 세트가 되겠죠. 이 4종 세트를 저희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 주변에 음식점이나 모용실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있는 업체들 한번 다 보세요. 이거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도 돈이 들어간 거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다 무료인데 이걸 알고 저희가 구축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희 지도를 어떻게 찾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사진도 뭐도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뭔가 뭐 리뷰도 전부 다 막 등록돼 있고 뭐가 많이 등록돼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잘 갖춰진 곳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뭐 별 내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여기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서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정말로 서비스를 정말 잘하고 정말로 음식을 잘 만들어도 그걸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저희의 장점을 분명히 알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컨설팅한 50에서 60%가 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음식업이니 뭐 서비스업이니 뭐 하원이니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매출이 오르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그 보여진 게 저희 장점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된 곳과 안 곳의 차이는 매출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보통은 큰 개념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알려주고 나면 그 컨설턴트나 아니면 그 광고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저는 경영 지도사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좀 부자 되셔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준비라기보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높이는 그 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리뷰가 등록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뷰는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로 말하면 영수증 리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리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블로그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리뷰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그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도에 들어가도 보시면 그 지도에서 맨 아래 부분 내용을 보시다 보면 리뷰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예약 리뷰와 영수증 리뷰에 있는 리뷰 내용이 먼저 보이실 거고요. 그 아래 블로그 리뷰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지도가 됐던 저희 사업장을 검색했을 때 그런 리뷰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참고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요새는 그런 거 다 알아서 뭐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특별하게 거기서 반응 안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건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리뷰가 만약에 광고를 해서 올리신 블로그 리뷰라고 해도 여기 있는 내용을 진실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뷰를 등록해서 많이 늘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리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영수증 리뷰라는 것과 예약 리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영수증 리뷰와 예약 리뷰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땠냐면 예약 리뷰가 제일 위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리뷰가 보이고 그 아래에 블로그 리뷰가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예약 리뷰와 영수증 리뷰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리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 있고요. 영수증 리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 결제가 된 어떤 영수증을 스캔을 떠서 여기 있는 사업장과 연결시켜서 거기서 리뷰를 남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고객이 영수증을 받아갔어요. 영수증을 받아가시면 리뷰를 남길 때 어떻게 남기냐면 네이버에서 마이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요. 마이플레이스라고 검색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채널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영수증을 찍으면 사진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떠서 거기 등록된 글씨를 인식해서 여기 있는 주소와 저희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가 매칭이 돼서 여기 주소가 맞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도가 맞냐. 그럼 맞다고 하면 거기다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남긴 리뷰가 등록이 됩니다. 이 리뷰, 영수증 리뷰를 많이 등록하시는 분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등록하세요. 나머지 연령대도 등록하시지만 비율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 페이를 주거든요. 영수증 리뷰를 등록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젊으신 분들일수록 이거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남기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수증 리뷰나 예약 리뷰도 설명드릴게요. 예약 리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이
리뷰를 남기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왔다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남기는 리뷰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네이버의 로직이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영수증 리뷰보다 예약 리뷰를 좀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리뷰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를 쌓여서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지도에 들어가서 그런 예약 리뷰들을 아니면 영수증 리뷰들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이런 리뷰들을 보시면서 여기가 고객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에서 올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리뷰를 볼 때 평점 순으로 아예 반대로 그냥 평점 순에서 낮은 것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낮은 평점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것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아, 그러면 1점짜리 나오고 2점짜리 나왔을 때는 이거 정말 영향을 받아갖고 막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영향을 받아서 안 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5점짜리가 저희 최근 순으로 해서 원래 최근 순으로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5점짜리, 4점짜리가 앞에 있으면 사람들 우선 그걸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1점짜리, 2점짜리를 준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자기가 정말 솔직한 평을 썼는지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썼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준 평점의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 지금 음식점이나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덜 줄 수 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에게 그럴 수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리뷰를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수증을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영수증을 그냥 주시는 방법이에요. 뭐 이벤트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영수증 갖고 뭐 올려주시면 뭐 음료수 주겠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뭐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좋은 거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영수증 그냥 주시면 돼요. 이제 주시면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관하는 거고 받아와서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남기신 분들이 꼭 몇 명씩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저희한테 그 리뷰가 하나씩 쌓이면서 저희 사업적 홍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리뷰가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리뷰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여기가 요즘에 핫한 유명한 업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지도에서 저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역삼동 삼겹살을 쳤는데 역삼동 삼겹살 쳤을 때 지도에서 맨 앞에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거는 거기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보기도 했고 리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뷰가 많은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영수증 리뷰와 예약 리뷰를 늘려가시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로그 리뷰겠죠. 블로그 리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블로그 리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블로그 리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블로그를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관심이 많이 가지셨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관심이 좀 덜 하시긴 하도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블로그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아까 같이 이제 영수증 리뷰나 예약 리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보여지는 내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지만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도 들어가지만요.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어떤 그 뷰라고 하죠, 요새. 그 블로그와 카페와 지식 같은 합쳐갖고 보여지는 그 영역에 노출되는 거를 목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 리뷰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보통 다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요즘에는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어떤 거냐면 블로그 자체를 쓰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 많이 활용하시는데, 뭐 상위 노출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사업장 검색했을 때, 사업장에 어떤 리뷰들이 많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저희 사업만의 어떤 리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하시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유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 외부한테 업체를 맡겨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제, 남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좋다고 하니까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원래는 자기 스스로 먼저 등록을 해보시다가 내가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블로그를 요새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블로그 글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예전에는 블로그를 직접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블로그를 잘 못 쓰시니까, 그리고 블로그가 툴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뭐 사진 첨부부터 해서 뭐 글 쓰는 것부터 해서 되게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채널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원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처음에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보통 못 하시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를 많이 못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 그런 거예요. 우선 블로그를 홍보하는 목적을 저희가 가져가야겠다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목적을 저희가 생각하면 어떤 거가 있냐면, 저희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저희에 대한 어떤 리뷰가 많이 보이게 하는 어떤 블로그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체험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체험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광고하신 분들 하는 걸 제가 그대로 용어를 풀어드릴게요. 하나는 체험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이라는 게 있고, 그냥 제가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블로그에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어떤 개념이냐면, 체험단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뭐, 진짜로 방문자 수가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 300명 정도 하루 방문자 수가 있으신 분들이 체험단 신청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해당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셔서 거기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영상도 찍고 했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블로그를 올려주는 거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분들을 올려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체험단 분들이 이용하셔서 오신 분들이 올려주면 저희 관련된 리뷰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체험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들어오는 방문자 수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요. 보통 100명, 200명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표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역삼동 맛집 같은 키워드를 말하는데, 그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키워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게 더 길어지긴 하지만, 큰 키워드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노출시키려면 굉장히 힘도 센 블로거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도 자기가 상위 노출을 무조건 그런 큰 키워드에서 노출시키겠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목적으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체험단 오신 분들한테 보통은 체험단 부르신 분들도 그래요. 체험단 불러놓고 나서 그냥 음식 주고 아니면 미용 서비스 해주고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와서 진짜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올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좀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정도는 저희가 정리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리해서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험단 이용하시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자단은 뭐냐면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블로그에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하루 방문자 수가 많아요.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사진 자료나 이걸 받아가 그거 갖고 올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그거를 뭐 여기서는 뭐 그거를 저는 거룩하게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 광고업체들이 많이 전화 오셔갖고 이거를 해줄게요. 체험단도 해줄게요. 뭐 상위 노출도 해줄게요. 다양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그분들이 전화 오셨을 때 뭐 보통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그런 서비스들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약간은 센 블로거들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체험단 불러주는 것도 한 사람당 불러주고 나서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명 불러주면 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근데 그것도 한 달만 할 수도 없고 막 그렇게 긴 기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블로그 홍보하실 때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나서 효과 없다고 그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원래 홍보는 지속성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 번 해보고 나서 그게 효과 당장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직접 그거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럼 뭐 광고를 대행하신 분한테 뭐 의뢰하셔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를 직접 그냥 광고 업체한테 통으로 맡겨서 하시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재능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저희가 찾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재능 서비스 사이트라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쿠몬 같은 사이트도 있고. 근데 그런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기들이 체험단도 불러주겠다, 뭐 자기가 한 건 올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한 건 단위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저희 예산만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나는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의 키워드로 내가 상위 노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육삼동 맛집 같은 걸 노출시켜서 많은 사람들 끌고 오고 싶다. 예,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갖고 그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 내 사업장에 대해서 그냥 이름을, 사업장 명을 치면, 아니면 우리가 삼겹살집을 하는데 그냥 역삼동 삼겹살 치면 우리 사업장이 좀 나오게 하는 것 정도 수준을 하고 싶다. 그런 키워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블로그들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냥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예, 저희가 의뢰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블로그 내용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사업자의 특징과 장점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써줄 수 있도록 우리 내용을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같이 적용이 되는 건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우리 리뷰가, 블로그 리뷰가 계속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블로그 리뷰를 만들 때 항상 이거는 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블로그 내용 쓰시면서 지도를, 우리 사업장 지도를 꼭 넣어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지도를 넣어서 지도를 넣어주셔야 저희 리뷰, 스마트 플레이스의 리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거 안 넣고 그냥 뭐 제목만 쓰면 진짜 강한 블로그가 아닌 이상 그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꼭 지도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설명드릴 우리 사업장을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료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블로그도 제가 스스로 쓰지 않는 이상 외부한테 의뢰하면서 유료로 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유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면서 지금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네이버인 것처럼 전화하시거나 다운 사이트인 것처럼 전화하셔서 자기네들이 뭐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면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나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그분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근짜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뭐 1년, 2년 계약 막 해갖고 한 70만원, 80만원, 120만원 막 이렇게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 결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대행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 비용을 내가 2년,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는 생각해보고 접근하셔야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게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다. 광고 업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홍보해준다는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건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고요. 광고 시스템에 저희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블로그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광고를 운영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네이버나 다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광고 영역이 나오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파워링크 광고가 나올 거고 다음 사이트도 광고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 영역에서 그 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거 다 광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 광고를 하는 거를 대행해 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맡기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네이버도 다음도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운영 뭐가 다르냐? 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저희가 쓴 비용의 몇 배를 더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만원에서 5만원을 받으면 3만원에서 5만원어치를 다 광고를 해주면 자기네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반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비용을 더 적게 해서 홍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산 삼은 어떤 금액만큼을 전부 다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해 놓는 방식이에요. 금액을 충전해 놔요. 충전해 놓은 금액이 저희가 설정한 대로 해서 금액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 금액이 다 깎여 나가면 광고가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다시 충전하면 광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한 달 예산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고 시스템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네이버에서 맨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맨 아랫부분에 내려가 보세요. 스크롤로. 거기 가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고 그러면 세 개의 어떤 그 배너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거 네이버 광고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누르고 나면 또 세 개가 나올 텐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검색 광고를 누르시면 돼요. 거기에 광고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주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서 광고를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광고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파워링크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광고죠. 뭐 역삼동 맛집 같은 거 쳤는데 파워링크 영역에 그 광고가 나오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쇼핑 검색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해서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했는데 상품 하나하나를 광고를 걸어서 노출시키는 게 있어요. 무슨 상품 같은 거 검색하면 쇼핑 영역에 쇼핑이라고 하는 영역에 광고로 앞에 노출이 되는 거 있죠. 그것도 거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브랜드 광고도 거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예, 파워 컨텐츠라는 것도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광고라고 하는 것도 거기 안에서 세팅할 수 있어요. 지역 광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스마트 플레이스 맨 끝부분에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사진하고 저희가 13자, 26자의 글을 써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를 끌어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주변 지역에 내가 원하는 동네를 최대 5개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역삼동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옆에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이런 데를 다 설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 같은 거, 스포츠 뉴스든 연예인이든 정치든 경제든 상관없어요. 뉴스 기사 보다 보면 댓글 다는 쪽에 거기 배너식으로 광고가 나옵니다. 그 배너식으로 광고가 나온 걸 클릭하면 저희 스마트 플레이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는 지도가 결국 저희가 홍보하는 전단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 광고를 먼저 더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점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광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끌고 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역 광고를 운영하시면 좋은 게 이 지역 광고는 형태가 CPM이라고 해갖고 대중한테 뿌리는 광고예요. 한마디로 저희가 하루에 예산을 설정하거든요. 1,000원을 설정하든 2,000원 설정하든 3,000원 설정하든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만큼 그 동네, 우리가 설정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뉴스 기사 보는 사람들이나 블로그 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뿌립니다. 그 내용을 보는 사람 중에서 클릭하는 사람들이 저희 지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 콘텐츠가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있는 그 광고 콘텐츠에 있는 사진과 그 글 내용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이런 광고를 통해서 저희 지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가까우니까 우리 사업장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광고는 만약 하루에 3,000원 정도 저희가 세팅한다고 치면 3,000원으로 5,000명 이상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하죠? 3,000원, 5,000명 이상한테 보여줘요.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그랬어요. 5,000명 이상한테 보여준다는 얘기는 저희가 30일 운영하면 15만 명 정도한테 뿌려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우리 음식점을 방문하든 미용실을 방문하든 우리 학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방문하는 비율을 높이려면 거기 있는 컨텐츠와 글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자, 사진은 저희가 매력적인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게 확실하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파워링크 광고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파워링크 광고는 키워드 검색 광고로 해서 키워드 광고를 등록하는 방식인데 이 광고는 좀 더 복잡해서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영상에서 다 표현해 드릴 수는 없어요. 따로 시간이 될 때 아예 그냥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시라고 전부 다 영상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파워링크 광고, 키워드 광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걔네들이 교육하는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자, 이걸 할 줄 모른다.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직접 1대1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대1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컨설팅 신청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국가에다 컨설팅 신청하세요. 모르셨잖아요.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 해주는 컨설팅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컨설팅을 신청하시거나, 예, 서민고객진흥원에서 하는 컨설팅을 신청하시거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물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받으시면 되죠.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 뭐냐면, 컨설팅을 받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얘를 검색 광고 시스템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되면 어떤 무기가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클릭하고 누르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자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고 있어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블로그를 만약에 저희가 홍보한다고 외부에 인력을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만약에 체험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메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만약에 10명 해줬으면 10명밖에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30만원어치. 그럼 30만원 그것도 돈이에요. 자,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내가 30만원 써도 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나한테 내 사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언제든지 결정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 같이 하면 더 좋죠.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내가 하는 사업장의 홍보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는 거 직접 운영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려요. 하기가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세요. 예, 그럼 지금까지 구축했던 여러 채널들을 종합해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홍보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건 어떤 거였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채널에, 아니면 다음 사이트라고 하는 채널에 저희가 정보 거점을 만드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정보 거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점포에서 음식점 운영하거나 미용실 운영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예, 온라인에서도 그런 점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지도를 등록했고, 거기 안에 예약 서비스와 톡톡 서비스도 붙였어요. 그리고 네이버 모드라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정보 거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홍보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스마트 플레이스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보여주는 방법들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대표 키워드, 스마트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 5개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했을 때, 뭐 역삼동 삼겹살 같은 거 쳐서 검색했는데 우리 사업장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도 영역에 상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눌러서 보게 되겠죠.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지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소비자 행동론으로 얘기하면 고려 대상군에 우리 사업장을 바로 그냥 위에다 꽂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여기 사업장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지도에서 많이 보거나 리뷰가 많아지거나 뭐 어떤 인기도가 많은 거죠. 자, 그런 게 많아지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뷰 같은 것들도 자꾸 만들어서 등록되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상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같이 지역 광고 같은 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뉴스 기사나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다 갑자기 그런 광고가 보여지게 만드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클릭해서 우리 지도로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3,000원으로 5,000명 이상한테 뿌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자, 저희가 지금 현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장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뿌렸다. 자, 인터넷 뿌렸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전단지 뿌려봐서 알잖아요. 사람들 봐주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자, 인터넷으로 뿌렸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봐주는 사람들이 1%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5,000명 정도 뿌려서 50명 이하 정도 클릭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좀 다르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매력이 없으면 좀 더 클릭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클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가꾸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보여줘서 사람들 끌어당기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호텔 사이트에서 우리가 구축한 채널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죠. 홈페이지를 만든 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파워링크 광고라든지 저희가 블로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면서 링크를 그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서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보게 하고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는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해서 전화하거나 예약하거나 이런 버튼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눌러서 바로 전화하거나 예약하고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기능들로 사람들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자,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서 연결시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홈페이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홈 화면에다 연결하시는 게 꽤 많아요. 홈 화면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홈 화면에 들어가면 저희가 실제로 봐야 될 콘텐츠를 자기가 다 눌러봐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한두 개 눌러보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 하나를 만든 곳에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페이지에는 저희 사업을 되게 잘 정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보면서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버튼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게 하거나 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모시는 길을 위해서 지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삽입해 놓는 이유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정도로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상위 노출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이 됐던 사람들한테 우리 사업장을 보여주고 우리 점포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한 어떤 광고나 저희 온라인 홍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아까 우리가 채널을 구축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 시스템도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SNS를 활용한 홍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NS 채널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는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채널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좋아요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의 보통 일상들을 많이 공유하는 데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채널을 사업으로 홍보하기 쓰는 걸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SNS 채널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들 몇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SNS 채널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스냅으로 저희가 올려서 컨텐츠를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어떤 게 있나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하는 거다 보여지는데 그렇게 저희 관심을 갖는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잡는 어떤 비주얼이나 문구 이런 게 중요해요. 반대로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쇼핑몰 하시는 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SNS 채널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SNS 채널로 저희 브랜딩을 잡고 뭐하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출발부터 시작했죠.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SNS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목적인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제 서두에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놓고 SNS 채널로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SNS 채널로 저희가 사업장을 홍보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저희 태그를 보던 우리 사업장명을 보던 영상을 보던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영상이나 짧은 문구나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 업체가 어떤지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럼 찾아봤을 때 저희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부터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SNS 채널로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더 자극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넘기고 있으니까 확 눈에 들어와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내용을 보려고 할 거고 거의 광고를 많이 연결해서 광고를 클릭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일 텐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채널의 특징이 달라요.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보통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냐면 글을 먼저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 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채널의 특징이 그래요. 그 컨텐츠 특징이. 인스타그램은 어떠냐면 이미지나 영상이 먼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글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있는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일상도 공유하고 뭔가 서로 정보를 주면 자기 클릭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컨텐츠 올릴 때 그 홈페이지나 이건 URL 같은 거를 거기다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게 안 돼요. URL이나 이거 삽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미지하고 글만 쓸 수 있어요. 자기가 URL을 집어넣어서 이제 링크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건 광고를 이용하면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어떤 분이 자기는 페이스북으로, 자기 블로그 이런 것보다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기는 광고를 한대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페이지에다가 뭐 하나 컨텐츠 올리는데 뭐 100만 원을 주고 올리셨다나? 그렇게 하셔서 올리셨대요. 그 컨텐츠 만드는 비용도 별도로 줘가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들 들여도 되느냐? 라고 했더니, 그거 광고 올리고 나면 한 보름 정도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원리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 페이지가, 페이스북은 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광고 홍보용으로 하는 기업용으로 만드는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에 그 가입되는 구독자 수가 100만 이상이 되는 거였어요. 100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출되는 컨텐츠를 올렸을 때 노출되는 게 뭐 만약에 5만이나 뭐 10만 명이 보여졌다고 하면 10만 명 중에서 그쪽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관심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좁히다 보면 그게 몇백 명만 와도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냐면 어차피 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러는데 그 컨텐츠 올린 게 과연 홍보가 되겠냐의 그에 답변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용자 중에 하필이면 그룹 안에서도 여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동네에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몇백 명만 돼도 실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효과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실제 활동이 되게 활발한 그런 페이지에 우리 광고 콘텐츠 올려서 우리 사업 쪽 홍보하는 방법. 그러면 적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몇십 명이라도요. 적어도 저희 100만 원 들였으면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게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광고를 저희가 걸 수가 있어요. 그 광고는 타겟팅 광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겟팅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인구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행동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 있는 타겟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리는 그 사람들한테 클릭하면 만약에 뭐 우리 홈페이지를 이동시키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광고를 할 때 페이스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광고하는 거 그냥 그냥 바로 핸드폰에서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던데요. 핸드폰에서 광고를 하면 저희가 되게 단순한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PC에서 오른쪽 그 맨 끝에 쪽에 가면 이제 광고 관리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광고 관리라는 거를 클릭해서 거기에서 타겟팅을 하나하나 잡아가서 상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저희가 뭐 100만 원이나 내가 쓸 돈은 없고 그렇게 큰 비용을 쓸 돈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뭐 한 10만 원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로 홍보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삼겹살집 운영하니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런 홍보를 할 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또 누가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그걸 보셔도 되고, 예,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하나씩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필요해서 찾아보면서 공부해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요새는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보통 영상이나 이미지를 올려서 태그를 붙여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많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편하게 올리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게 돼 있거든요. 샵을 붙이고 단어를 쓰면 그게 해시태그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등록되는 단어가 마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걸리는 것처럼 그 이미지나 영상을, 그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자기가 관심 갖는 건 아마 인기 게시물이라고 하는, 검색했을 때 인기 게시물이라고 하는 곳에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 실제로 상위에 노출이 되신 분들 경우에 그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검색하신 분들에서 오시는 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뭐 미용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인기 게시물에 노출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게 그 컨텐츠가 인기가 있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인기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컨텐츠들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까요? 그 정답은 뭐냐면, 저희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좋아요나 댓글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받을까요, 그거를? 뭐 업체들을 통해서 막 그걸 일부러 막 좋아요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컨텐츠 올릴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만들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가 있냐면, 뭐 광고 이런 것도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거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저희 채널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에 노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받게 되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채널을 이용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자기인 것처럼 운영하는 그런 계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계정이라고 불러요. 가계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가계정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우리 걸 봐주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거에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키울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채널과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로 이웃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만약에 애견샵을, 애견 미용을 하는 미용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반려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려견과 연관되는 그런 태그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있는 채널들을 보고, 그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는 좀 이 사람은 일반적인 운영하는 삶이라는 사람들과 저희가 팔로우도 맺고,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내 거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내 거에 댓글을 달아주는 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는 거죠. 자, 이거는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영상 찍기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 세상 사람들은 내 사업장이나 나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린 연예인이 아니니까. 연예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근데 연예인이 아닌데 내 채널에 좋아요를 왜 눌러줄까요? 원리는 단순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관심을 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팔로워를 맺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올린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컨텐츠를 저희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 댓글도 달아줍니다.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남을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그 사람들 내 거 안 달아주고 내 거 좋아요도 안 눌러주던데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축구전에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 거에도 팔로우를 맺어주고 내 거에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의 노력에 따라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늘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컨텐츠를 올리면 그 사람들은 내 거에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른 시간 내에 컨텐츠에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반응을 해준 컨텐츠들이 인기 게시물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지금 돈 들여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스타그램 홍보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노력값이라도 보여주셔야죠. 당연히 그 사람들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반응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럼 블로그에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 걸 봐줄 거고, 그래야 채널도 내 채널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 인기 게시물에 노출을 하던, 아니면 똑같이 인스타그램도 광고를 걸 수가 있어요. 광고로 저희가 타겟팅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서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타겟팅 광고를 해봤는데 오히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타겟팅 광고했을 때는 클릭하는 비율은 좀 더 줄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게 훨씬 더 타겟팅 했을 때 클릭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보여주거나 할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거고요. 인스타그램 좀 다른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쇼핑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등록해서 그 쇼핑몰 상품을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갖고 사람들한테 저희 상품을 노출하고 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것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내가 올렸을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예, 내가 반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올리면 반응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많이 생기면 우리 채널이 홍보가 된다. 그게 내가 그 노력하기 힘들면 그냥 아예 광고를 돈 주고 해라. 예, 이 두 가지도 하기 싫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아셨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홍보하는 방법들, 채널 구축과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최적화된 이후에 SNS 채널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장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누구부터 가져야 되나? 나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알리는 방법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활용을 하세요. 차근차근 보시고 지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습까지 해가시면서 우리 사업장 알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굿벤저스의 당찬 정유교 CFP와 안시현 교양지도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